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 강 때 표로 아주 간략하게 봤던 부문별 보상하는 손해. 일단 보상하는 손해여야 보험금을 계산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해요. 23년 농금원 이론서 289페이지에 있고요. 소, 종모, 우 포함한 소 부문. 일단 한우, 유구, 젖소, 일반 소 부문부터 볼게요. 뭐였죠? 폐사, 긴급도축, 그리고 도난 또는 행방불명이 있었어요. 즉 계약자 입장에서 사망 아니면 사망에 준하는 가축이 어디 뭐 이렇게 부러졌어요. 치료 이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일단 폐사 큰 덩어리만 먼저 보자고요. 그 다음에 긴급도축, 그리고 도난, 행방불명, 그 다음에 우리 시설로 치면 잔존물 제거 비용에 들어가는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이 주계약으로, 우리 지금 주계약하는 거거든요. 들어와 있어요. 주계약으로 들어와 있다. 이거 그냥 손해액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손해액, 보상하는 손해잖아요. 손해액으로 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덩어리를 봤으니까 그러면 얘까지 해가지고 4개가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은 모든 축종 동일합니다. 모든 부문에서 다 동일하게 보상하는 거예요. 소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볼게요. 폐사, 질병. 질병을 보상하는 거, 보상하지 않는 거 우리 구분했었죠? 주계약에서 보상하는데 어떤 질병요? 특정 질병 아니에요.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사고. 이 사고는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한. 어떤 분들이 풍수설만 된대요. 왜? 여기 이게 언급돼 있기 때문에. 등을 안 보신 거죠, 등. 네. 자연재해. 폐사의 원인 3가지. 질병, 그다음에 각종 사고. 각종 사고는 자연재해, 화재. 네. 2번째 보상하는 손해 긴급도축. 긴급도축. 우리 2문자 했었죠. 부산에 난리난 고유. 부산 난고유. 부상. 그다음에 난산. 산육마비. 부산에 난리난 고유. 난산. 그다음에 급성 고창증. 젖소의 유량 감소. 다른 원인은 긴급도축 안 되는 거예요. 저 경우만. 근데 부상을 그냥 부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지골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지골절로 인한 긴급도축. 보상하는 손해. 자, 젖소의 유량 감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고요. 젖소의 유량 감소. 그 다음에 이 밑에 종모 부분에 종모의 경제적 도살 전부 다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정되면 잔인하죠. 네, 어쩔 수 있나요, 뭐. 됐습니다. 네, 긴급도축의 인정 범위. 그리고 신규 가입일 경우. 이거 중요합니다. 신규 가입일 경우. 갱신계약 아니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 관련 사고. 질병 관련 사고? 질병 관련 폐사. 질병 폐사는 보상하지 않는데요. 긴급도축 제외에 써있죠. 네. 사실 질병은 그 이전부터 걸려있을 수도 있잖아요. 병의 원인이. 그러니까 신규 가입일 경우, 갱신계약인 경우는 계속 연장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죠. 1개월 이내 질병 폐사 보상하지 않는다. 자, 얘는 나중에 우리 문제 푸실 때 출생 언제, 사고 언제, 신규 계약, 근데 1개월 내에 질병, 폐사, 보험금 구하세요. 안 구하는 거죠. 그쵸? 일단 자기부담금은 보험금의 2, 3, 40%인데 최종 나중에 암기하시고요. 24년도 이론서 나온 시점에 암기하시고, 그리고 도난 및 행방불명. 도난에 대해서 여기에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나중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도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왜 우리 옛말에도 소도둑 있잖아요. 소도둑. 도난. 소의 도난. 보상하는 손해에서의 도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의 도난. 좀 신경 쓰시고요.
도난손해는 증권에 기재된 보관 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다른 데 있다가 도난당했어야 안 되는 거예요. 옆집에 있다가 논에 있다가 도난당했어야 안 되는 거예요. 네. 불법 침입자, 절도, 강도 등의 도난 행위로 불법 침입자, 절도, 강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세 개만 있어요. 이분 직접 손해. 근데 여기는요. 이런 도난 행위 때문에 가축의 상해 다친 거 된대요. 죽은 것도 되고 도난으로 인한 상해 된대요. 네. 그럼 상해를 인정하는 건 지금 소도난밖에 없는 거예요. 소도난. 네. 그다음에 가축사체, 잔조물, 처리비용. 자, 종모우 볼까요? 종모우. 종모우도 한우, 유구, 젖소로 나뉘죠. 네. 근데 종모우는 여기 보시면 그 외에 보상하는 사고는 한우, 유구, 젖소와 동일. 그러면 마치 종모우도 도난, 행방불명 되는 것처럼, 네. 행방불명 되는 것처럼 안 됩니다. 이건 약관에 기재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과목에도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반복되거든요. 도난, 행방불명 종모 아니에요. 얘 대신에 경제적 도살이에요. 경제적 도살. 그러니까 요거 수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보험금의 20%가 자부담이고요. 얘는 뭐 계속 안 변경되지 않고 있어요. 보험금의 20%. 오케이. 종모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여기서 또 한 번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부상의 범위, 긴급도축의 범위. 일반소는 부산, 난, 고, 유였잖아요. 근데 종모는 수컷이잖아요. 산욕마비, 난산, 유량 감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여기 보상하는 사고는 한우, 유구, 젖소와 동일 도난, 행방불명 없음도 되지만 긴급도축의 범위가 자꾸 부상의 범위래요. 긴급도축의 범위가 부상과 급성 고창증, 부고만 되는 거예요. 부고만. 네. 이거 좀 수정해 놓으시고요. 이 표에 가축재해보험은 계속 반복되어 있는데 완벽하게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축사는 넘어갈게요. 축사. 자, 그리고 특약 볼게요. 우리 특약 지난 시간에 일반조항 공통특약 뭐 있었죠? 구화동, 군의 폭발위험 보장, 그다음에 화재, 대물배상 책임, 그다음에 동물복지 인증, 그쵸? 그건 기본적으로 그냥 깔고 간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구화동. 그 외에 소에서 가능한 거, 소 도체 결함 보장. 얘는 이제 보험금 구하는 것도 나오죠. 보험금 구하는 거. 도체 결함이 뭔가 봤더니 도축장으로 갔는데 경매하겠죠? 도축돼서 경매시까지 발견된 도체의 결함. 아니, 도축을 하고 났더니 도체 결함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도장이 꽝 찍혀지죠. 자, 도체 결함 인정 범위. 이건 뭐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자부터 암기하세요. 근염, 근출혈, 근육 제거, 그다음에 수종, 외상, 기타. 그럼 그 손해를 보상한대요. 그러니까 보험금 계산하는 게 나오죠. 자, 도체의 결함의 범위, 아까 부상의 범위, 좀 더 크게 얘기하면 긴급도축의 범위, 인정 범위 헷갈리시지 않게 바로바로 정리해 놓으시고요. 얘도 이거 잘 안 바뀌어요. 네. 자기부담금이 자꾸 바뀌는 거는 돼지하고 가금 쪽이 좀 많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안 바뀌나 하여튼 24년도에 한번 봐보셔야 되고요. 협정보험가액 특약 가입 가능해요. 가입. 일단 협정가액 특약 이따 다시 한번 특별 약관 부분에 나오는데 시가랑 관계없어요. 즉 사고 났을 때 시가로 보험가액 다시 평가 안 하고 가입 시점에 평가한 금액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입 시점에 평가한 보험가액 이 가치를 평가하고 그거로 가입하고 사고 나면 그냥 그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기평가보험. 근데 이 협정가액의 가입이 가능한 축종은 소 전체가 아니고요. 소 중에 종빈우. 그 다음에 유량검정젖소. 검정젖소.
아무 소나 다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협정가액으로 가입할게요. 특약 가입할게요. 종, 비누, 암컷 빈자죠. 암컷 빈자. 그리고 유량, 검정, 젖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친구를 나는 협정가액 특약으로 가입 안 할게요. 그럼 뭐가 돼요? 그냥 다른 것처럼 일반적인 보험가액 평가해서 가입하고 사고 발생하면 그때그때 보험가액 평가하고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게 나온 김에 종모우는요. 이 두 친구는 협정가액 특약이었잖아요. 지금 특약. 근데 종모우는 특약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협정가액으로 가입해요. 특별약관이 아닌데 종모우는 워낙 비싼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가입할 때 미리 그 가치를 평가하고 그거로 가입 금액하고 사고 발생하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해요. 근데 특약은 아니에요. 협정가액으로 가입하지만 특약은 아니고 이 친구들은 원래 일반적인 그냥 가입금액 산정, 보험가액 산정이지만 원하면 특약 가입해서 협정가액 보상받을 수 있고 됐죠? 가입하고 보상받을 수 있고 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소 받고 종모 받고요. 자, 폐사에 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거 계속 반복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질병 또는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자연재해, 화재에 의한 각종 사고에 의해서 수의학적으로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됐대요. 그리고 맥박, 호흡, 그 외 일반 증상으로 폐사한 것이 확실할 때로 통상적으로는 평가사가 아니에요. 계약자가 아니에요. 수의사가 검안서 등이 소견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자, 긴급도축의 정의. 긴급도축에서 여기 긴급도축의 인정 범위. 부산에 부산 계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부산에 난리난 고유 소외 일반 소 한우유구 젖소 이 중에 부상 그다음에 급성 고창증만 부고 종모에 해당하고요. 네.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해야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자 부상의 범위 이건 긴급도축의 범위 부상의 범위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구 여기 나오네요. 부상 범위 자 이거는 계속 반복돼요. 요 체크한 부분만 다르겠죠. 긴급도축의 범위 자 부상 범위 계속 동일해요. 그리고 젖소 유량 검수 아까 위에 나왔던 거 또 반복되고 있죠.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확실시 되는 경우에 혹시 또 괄호 넣기 나오면 뭐가 없다고요? 네, 유량 감소 우유가 없다고 아니에요.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젖소의 그 긴급도축에서 부상의 범위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고 여기 어디 갔어요? 젖소의 유량 감소는 여기부터 문장 시작되는 문장 쭉쭉쭉 젖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으나 약관에서 열거하는 질병 상해 이외의 경우에도 수의사 진료 소견에 따라 치료 불가능하다? 그것도 긴급도축 인정한다. 어쨌든 긴급도축의 젖소의 유량 감소로 인한 거 인정한다. 네. 자, 산용마비, 급성 고창증 뭐 이런 대사성 질병 이건 그냥 뭐 사실 중요도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한 번쯤 읽어보시고요. 자, 도난손해 도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까 뭐였죠? 불법 침입자 그 다음에 절도 강도 네. 뭐 등 없어요. 보험에서는 하나라도 예외가 있으면 보상 못 받잖아요. 그렇죠? 도난 행위로 입은 직접 손해 상해 포함한다라는 거 특이한 거 네. 그 다음에 다른 장소 이탈해서 운송 중에 또는 다른 장소 보상 안 합니다. 네. 그런 또는 도난 행위로 입은 간접 손해 직접 손해만 보상한다 했으니까 간접 손해는 당연히 보상 안 되죠. 그렇죠? 네. 도난 손해에서 제외된다. 오케이. 도난 신경 쓰시고요. 뭐 도난 사고 행방불명 발생하면 바로 신고해라 이 얘기죠. 신고해라. 네. 의무화하고 있다. 자, 종모우는 아래와 같다. 지금 말씀드린 거 나오죠. 네. 보험 목적의 폐사, 긴급도축, 경제적 도살, 도난 행방불명 대신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피해서는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까지 동일하죠. 네. 그리고 폐사의 범위, 폐사의 정의 나와 있고요. 긴급도축 범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부상,
급성 고창증 부고만 부고 종목. 네. 그다음에 넘어가고요. 부상 범위 똑같이 3개 인정되고요. 경제적 도살 이거 지금 몇 번째 나와 있네요. 그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돼지 부분. 돼지. 보상하는 손해. 돼지. 뭐만 인정하죠? 긴급도축? 안 돼요. 네. 폐사만. 폐사. 폐사 언제 인정해요? 재해가 정해져 있죠? 자연재해 각종 사고가 아니라 재해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풍수, 설지, 화재로 인한 폐사. 됐죠? 네. 그리고 풍수, 설지, 화재로 인한 폐사 더하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자세히 나오는데 방제 또는 긴급 피난 조치에 필요한 손해.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은 매번 반복되는 거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자, 풍수, 설치, 화에 의한 손해와 방제, 긴급 피난 손해. 돼지는 뭐랑 같이 간다? 가금이랑 같이 가요, 지금. 돼지랑 닭이랑 같이 가고 있어요. 다 똑같이 나와요. 방제, 긴급 피난 손해 이따 밑에서 한번 볼게요. 자부담은 나중에 암기하자고요. 얘는 자주 바뀝니다. 네. 축사 나와 있고요. 돼지는 특약이 많아요, 특약. 질병 특약. 아, 질병 보상해요. 단 특약으로. TG, PD, 로타바이러스. 자, 신규 가입이면 주계약이든 특약이든 가입부터 1개월 이내 질병사고, 질병 폐사, 이거 폐사 보상하지 않습니다. 병 걸린 채 가입했을까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주계약이든 특약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TG, PD, 로타바이러스는요. 다른 돼지가 아니라 자돈. 자돈에 치명적이래요. 사실 이 질병 특약은요. 자돈이 병으로 인해 죽는 거. 자돈이 죽으면 그 다음에 뭐 크질 못하니까. 그쵸? 자돈을 보호하기 위한 특약이에요. 자돈을. 그래서 실제로 저 이거 관련 자료 찾아보다가 사진을 봤는데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어요. 정말 수백 마리인지 수천 마리인지 자돈이 그냥 일렬로 이렇게 있어서 뭔가 봤더니 이게 다 폐사된 자돈이더라고요. 가장 큰 자돈 피해 나왔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얘는 자돈 나중에 보험금 계산할 때 그거 살짝 쓰이니까요. 자돈. 네. 그리고 축산 휴지 위험 보장. 축산업을 휴지한대요. 휴지. 멈춘대요. 내 맘대로 아니죠.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죠? 왜요? 보상하는 사고 원인으로 내가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적 장치 위험 보장, 폭염 재해 보장. 자, 얘는 가금에도 있어요. 가금. 네. 이 특약에 관해서는 나중에 우리 특별약관만 따로 볼 테니까 따로 말씀드리고 일단 전기적 장치가 파손돼서 온도가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가축이 폐사해야 돼요. 자, 특별약관이 있대요. 그럼 주계약에서는 얘를 보상 안 한다는 얘기예요. 주계약에서는 전기적 장치로 인한 손해 보상하지 않아요. 단 특약 가입하면. 근데 전기 장치가 파손돼서 화재? 자, 그건 나중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우리 여러분 그동안에 시설에서도 계속 나왔던 내용이죠. 네. 전기적 장치가 파손되어 온도 변화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자, 폭염재해 보장. 폭염 특약을 가입해야 됩니다. 돼지, 가금, 폭염에 취약하다고 하는데 뭐 회사 입장에선 손해율이 너무 높아지니까 특약으로 이제 뺀 거죠. 여러분, 폭염 특약을 가입하려면 얘를 가입해야 돼요. 얘가 우선이에요. 전기적 장치.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폭염 특약 가입 못해요. 얘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예요. 폭염 특약을 위한 특약, 지금은 그 정도만. 네. 협정가액 특약, 협정가액. 아까 종, 비누, 그다음에 유량 검정 젖소. 돼지도요, 전축종, 우리 돼지 일생에서 본 전축종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일단 자돈하고 그다음에 종돈이 가입 대상이에요. 즉 포유, 이유, 그다음에 종빈, 종모. 자, 그 중에서 자돈을 가입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포괄 가입이니까요. 그쵸? 근데 자돈은 계약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동 담보예요.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협정가액으로. 자돈을 가입한다? 그러면 협정가액으로 무조건 가입해라. 그 얘기는
지금 자돈을 얼마로 할게요. 그리고 사고 나면 자돈 그때 실제 가치, 시가 계산 안 하고 그냥 가입할 때 그 금액으로 보상할게요. 그 얘기예요. 이론서에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자돈이 지금 이제 포유하고 이유 자돈으로 나뉘죠. 포유는 협정가액이 10만 원이고요. 이유는 15만 원이에요. 한 마리당. 근데 가입할 때는 큰 금액으로 해요. 4주 뒤에 바로 이유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입할 때는 그냥 두당 15만 원으로 뭐 계산도 안 해요. 그냥 15만 원으로 곱하기 두수 해가지고 하고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때는 세는 거죠. 지금 4주차 미만이 몇 마리? 그럼 곱하기 10만 원. 8주차 미만 이유자돈이 몇 마리? 뭐 곱하기 15만 원. 각각 정확하게. 협정가액이 그 얘기예요. 사고 발생했을 때 따로 손해 보험가액 계산 안 한다. 네, 계산 안 한다. 보험가액을 계산 안 하죠. 손해액은 계산합니다. 그때 가서. 네. 자, 그리고 설의 손해보보장은 우리 봤죠? 뭐 이건 본사의 특약, 그리고 공통특약, 구화동. 그중에 화재 대물 배상 나와 있네요. 군의 폭발하고 동물복지 인증은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폭염특약은 전기적 장치 가입자에 한해서 가입 가능하다. 아마 특약 중에 가장 중요한 특약이 폭염하고 전기적 장치, 그 다음에 질병특약, 소도체특약 이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돼지에 있어서의 폐사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요거만 다른 거죠? 여기 부분. 자, 첫 번째, 직접 피해로 인한 폐사를 보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방제 및 피난 손해 보상한다고 그랬죠? 방제 및 피난 조치에 의한 손해. 설득풍지화가 발생했을 때 보험 목적, 화재가 발생해서 본사에서 빨리 피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보험의 목적이 생긴 손해도 보상한다. 그 조치를 하다가 생긴 손해도. 네. 자, 이 손해는, 상기 손해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5일 이내, 120시간 5일 이내 폐사되는 보험의 목적에 한해 보상하며, 즉 여기서 말하는 손해도 그러면 피난, 긴급조치하다가, 방제 조치하다가 생긴 폐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보험의 목적에 한해 보상하며 인정하는 경우에, 보험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5일 이후 폐사돼도 보상한다. 요거 5일 신경 쓰시고요. 네. 자, 이번엔 가금 보겠습니다. 가금은 뭐하고 같이 간다? 돼지랑 같이 가요, 지금. 돼지랑. 가금, 설수풍지화에 의한 손해, 직접 손해, 그 다음에 방제, 긴급피난 손해 똑같아요. 잔존물 처리 비용은 계속 같고요. 이 자주 바뀌니까 나중에 암기하시고. 축사 넘어가고요. 전기적 장치, 폭염재해 같지요? 같아요. 자, 협정가액은 종가금만 대상이 됩니다. 가입하고 싶으면 종가금만. 네. 설해손해부보장, 가금사, 그다음에 구화동 동일해요. 군의 폭발, 화재 대물배상, 동물복지 인증. 자, 이 내용 돼지하고 똑같아요. 돼지하고 똑같은데 돼지에 빠져 있는 게 여긴 들어가 있죠? 여긴 들어가 있어요. 폭염재해보장 우리 특약 있잖아요. 근데 폭염손해는 아까는 여기 위의 내용은 5일을 기준으로 했죠. 5일 내 발생하는 손해만 보상한다. 근데 폭염손해는 자, 발령 전 24시간 전부터, 폭염특보 발령 전 24시간 전부터, 해제 후 24시간 이내. 요거 다릅니다. 설수풍지와 직접 손해와 방제 긴급 피난 조치하다가 발생한 폐사는 5일 이내. 근데 폭염 손해는 특보 발령 전후 하루하루. 자, 그리고 폭염 특보는 당연하겠죠. 해당 지역. 아니, 서울에서 폭염 특보 났는데 저기 충청도에서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보험 기간 종료할 때까지 특보가 해제되지 않았다? 그럼 기간 종료일을. 왜요? 이거 지금 폭염 손해 보장 기간이 폭염 특보가 해제돼야 되는데 종료일까지 해제가 안 됐어요. 그럼 종료일을 특보 해제일로 본다. 네. 됐죠? 주의보, 경보 모두 특보로 본다. 네.
요것만 돼지하고 돼지에 이게 누락돼 있는 거예요. 돼지. 네. 자, 이번엔 말 보겠습니다. 말은 뭐하고 같이 간다? 소하고 지금 같이 다니고 있어요. 말. 경주마, 육성마. 얘를 그냥 한마디로 종모마. 여기 또 일반마, 제주마. 제주마를 또 여기 분류시켜 놨네요. 경주마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네. 폐사. 똑같죠? 질병, 자연재해, 화재. 여기도 등 자연재해니까 얘네만 해당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긴급도축, 긴급도축의 사유, 긴급도축 사유. 아까 소는 부산, 난고, 유, 그다음에 종모는 부고. 얘는요? 부산이 아니라 부산과 경산에 난리가 났대요. 경산. 경주마 들어가니까, 경주마 들어가니까. 헷갈리시면 경. 부산, 그다음에 경주마 실명, 산, 난. 부산, 경산 사시는 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네. 자, 불임 세 번째. 일반 소는 도난, 행방불명 들어가죠. 얘는 불임, 임신 가능한 여기 종빈마. 네. 영구적인 번식장애. 자, 근데 자기부담금 보시면은 보험금의 20%예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경주마만 육성마 포함해서 경마장 외와 경마장 내로 나뉩니다. 경마장 외는 그냥 일률적으로 30%. 경마장 외, 경마장 내. 예. 그다음에 경마장 내에는 50, 20% 중 택 1. 위험도에 따라서겠죠. 뭐. 축사 넘어가고요. 말 구화동은 뭐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요. 말은 지금 여기 있는 특약 말고도요. 특약 종류가 지금 여러 개 있어요. 나중에 특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때 볼게요. 운송위원 보장, 그 다음에 경주마 부적격. 아까 우리 일률적으로 나와 있는 표에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에 뭐가 있었죠? 시순말, 시순말, 번식 첫해, 불임 보장. 그거 있었어요. 그거 여기는 또 빠져 있어요. 네. 나중에 한번 보자고요. 자, 폐사의 원인, 폐사의 정의 쭉 같아요. 소하고 같아요. 네. 이 긴급도축의 범위만 다르다는 거, 네, 여기 나와 있죠. 긴급도축 상기 5가지 경우에 한 해 인정하고 있으며 부상의 범위는 똑같고요. 불임 또 반복 설명하고 있고요. 넘어갑니다. 기타 가축은 나눠지죠. 사슴양은 소말 쪽으로 고, 그다음에 나머지 오토꿀은 돼지 가금 쪽으로 갑니다. 자, 오토꿀은 폐사 긴급도축 확장보장 특약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돼지 가금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계약만 보상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예외 하나 있었죠. 꿀벌은 질병 특약 2개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슴양도 주계약이 있고, 물론 여기 있는 폐사 긴급도축 확장보장 특약이고 무조건 가입해야 하지만 자동부가 가입해야 하지만 일단 주계약은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주계약은 이쪽으로 가려다가 특약을 자동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튼 거예요. 방향을. 자, 그러면 주계약은 가금하고 돼지하고 같아요. 설수풍지화, 그다음에 방제 긴급피난. 자, 그러면 설수풍지화 직접 손해, 방제 긴급피난. 자, 방제 긴급피난 손해 보상하는 거 뭐 있어요? 방제 긴급피난 돼지 있고요, 가금 있고요. 기타 가축이 사양 오토꿀 다인 거죠. 주계약 쪽으로 가다가 더 확장 보장한 거예요. 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슴양이. 방제 긴급 조치, 방제 긴급 피난 조치. 네. 그리고 축사 넘어가고요. 자, 폐사 긴급 도축 확장 보장 특약 사슴양 가입하려면 자동. 아까 자돈 가입하려면 자동 협정가액 특약 가입해야 됐듯이 이거 가입하면 말 그대로 이제 폐사를 확장 보장한대요. 설수풍지화 말고도 확장 보장한대요. 질병. 그다음에 다른 자연재해, 등 자연재해. 확장. 그다음에 긴급도축 위에서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된대요. 긴급도축. 자, 긴급도축 사유 볼게요. 이때는 그냥 부산 난리 난 거예요. 부상, 산용마비, 난산. 자, 질병을 보장하는 거는 주계약이든 특약이든 신규 가입 1개월 이내 질병, 병 걸린 채 들어오면 안 되니까, 네, 질병 폐사 안 된다. 오케이. 가장 헷갈리시는 게 여러분 이 긴급도축의 범위일 거예요. 지금 축종별로. 네. 뭐 그래봤자 4가지 있잖아요. 부산 난리 났네. 부고, 부산 경산 난리 났네. 부산만 난리 났네. 네. 자, 그리고
꿀벌 2개. 네. 감염, 벌통, 소각. 뭐 꿀벌에 있어서 이 질병 특약은 뭐 사실 낼 게 별로 없죠. 네. 그냥 질병을 인정하는 축종할 때 꿀벌만 빼놓지 않으시면 돼요. 꿀벌만. 그리고 병에 이름이 나와 있는 건 꿀벌하고 그다음에 돼지, 아까 자돈에 관련된 3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화동 당연히 보상되고요.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은 돼지 가금에 있는 내용과 같죠.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돼지 가금, 사슴약만 방향 틀었어요. 5일 이내. 5일 이내. 여기는 왜 폭염 이야기가 없죠? 얘는 폭염 특약 대상자 아니에요. 전기적 장치하고 폭염 특약은 돼지 가금만. 네. 굉장히 헷갈리죠. 네, 주의하시고 아까 벌통 어떤 경우에요? 네, 여기 또 반복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복되어 있다. 그건 출제위원 입장에서도 눈에 자꾸 거슬리니까 출제하고 싶은 욕구가 막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반복되어 있을 때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저는 강의니까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하지 뭐 중요한 거 아닌다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지만 여러분은 농구원 이론서 보실 때마다 읽으시는 거예요. 자동으로 암기되게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뭐 소비. 서양종은 소비가 3매 이상. 동양종은 봉군, 벌무리가 있는 상태. 네. 자, 축사 넘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보상하는 손해, 모든 부문에 서 있는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있었죠. 그럼 비용 손해, 가축도 똑같아요. 손대잔, 기. 다만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이 아니라 처리 비용. 처리 비용은 뭐가 다를까요? 한번 볼게요. 주계약에서 보상하고 있다는, 아예 주계약 손해액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가축재해보험에서는 손해 일부로 간주한대요. 5가지 비용을. 우리가 아는 손대잔, 기. 오케이. 자, 잔존물 처리 비용. 우리 잔존물 제거 비용은 해체, 청소, 차에 싣는 비용이었잖아요. 그쵸? 차에 실은 폐기물 처리 비용, 오염물질 처리 비용 안 됐죠? 오염물질 제거 비용 안 됐죠? 자, 잔존물 처리 비용 볼게요. 잔존물이 여기서 말하는 잔존물이 가축 사체잖아요.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폐사한 경우 사고 현장에서의 잔존물의 견인 비용. 차에 실어야죠. 견인해야죠. 네. 그다음에 차에 싣는 비용. 견인해서 차에 싣는 비용. 그런데 똑같이 사고 현장 인근 지역의 오염물질 제거 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 비용 포함하지 않는다. 이건 같아요. 단 적법 시설에서의 렌더링 비용은 포함한다. 즉 잔존물 처리 비용은 견인, 차에 싣는 비용, 렌더링 비용이에요. 렌더링은 당연히 적법 시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에 싣는 거 뭐 10만 원, 그다음에 견인 비용 10만 원, 렌더링 비용 30만 원, 오염물질 제거 비용 40만 원. 이거 아니죠? 네. 비용이 나와야 우리 보험금 계산 가능하잖아요. 그쵸? 자, 폐사, 렌더링. 과거에 이 렌더링이 쓰는 게 서술이 아니라 단답형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폐사의 정의, 생명 현상이 끝남을 말함. 가축 또는 동물에. 렌더링, 사체를 고온 고압 처리해서 기름과 고형분으로 분리해서 유지 및 육분, 육골분, 그러니까 사료,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을 얘기한다. 네. 어떤 분이 그런 질문 하셨어요. 나중에 보시면 우리 보험금 계산하실 때 이용물 처분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를 긴급도축했어요. 뭐 그랬더니 고기, 뭐 가죽, 아니 뭐 부산물, 뭐 계약자가 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보상하는 손해에서 빼요. 계약자가 이득을 얻은 거니까 손해액에서 빼요. 손해액에서. 그러면 이 렌더링도 비료 뭐 이거 생산하면은 계약자가 얻는 거니까 렌더링 비용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공장으로 넘기고 끝나는 거예요. 공장으로 넘기고 이 비용을 잔존물 처리 비용으로 인정해 준대잖아요. 네.
이거는 이용물 처분액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잔존물 처리 비용은 폐사한 경우에 긴급도축 해당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인정하는 비용의 범위 또 나와 있죠. 네. 3가지. 그다음에 손해방지 비용 주의하실 거 하나 있습니다. 손해방지 비용, 손해방지 비용의 정의야 뭐 같아요. 같은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같은데 다만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보험 목적 관리 의무 지출 비용은 제외. 이건 당연하죠. 손해 방지를 위한 건데, 그쵸? 평소에 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제외한다. 당연해요. 근데 보험 목적 관리 의무에 따른 비용이란 일상적인 관리에 소용되는 비용, 뭐 당연히 제외되죠. 여기 한번 보세요. 예방접종, 오케이. 정기검진, 오케이. 기생충구제, 오케이. 쭉 가시다가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신속하게 치료, 조치를 취하는 비용? 이건 왠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근데 안 된대요. 인정 안 된대요. 이거 주의하세요. 손해방지 비용 뭐 이렇게 써놓고 중간에 뭐 예방접종 비용 10만 원, 그 다음에 기생충구제 뭐 10만 원, 신속하게 치료 조치 취하는 비용 뭐 20만 원. 또 여러분 이건 되겠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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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비용을 보시면 항상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손방비든 뭐 어디겠어요. 다른 비용에도 여기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이런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필요 또는 유익한 애매하잖아요. 뭐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반드시 그 결과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손해방지 비용. 즉 손해를 방지했는데 나는 비용을 지출했는데 방지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필요했다. 그럼 인정되는 거예요. 결과가 손해 방지 안 됐다고 해서 이거 인정 안 됩니다.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네.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 우리 중복보험에서 나왔던 용어네요. 잔존물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은 항상 잔존물을 보험회사가 제가 취득할게요. 근데 가축 사체를 보험회사가 솔직히 왜 취득하겠어요. 그렇죠? 재보험 사업자가 잔존물에 대한 취득 의사를 포기하는 경우엔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내용. 네. 자, 부문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 나오는데 일단 전 부문 공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문별로 나와요. 부문별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우리 농작물에서도 게스통원 보시기에 전, 구종, 그 다음에 보장 방식별로 빠져나가는 것들 암기했었죠. 여긴 좀 양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고요. 특별약관까지 다음 시간에 같이 싹 보고 해설 노트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 갖고 그다음에 이 과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